뉴욕장 정리하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 또 우리가 쓸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고 있는 뉴욕의 서울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3대 지수 일제 하락으로 밀려납니다. 지표 부진이라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대충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정확한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 없겠으나 제조업에 관한 소위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거가 PMI라고 있습니다. 근데 PMI가 지난달에 말이죠. 8월 수치가 49.1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계속 50, 기준선이 50인데요. 그 위상으로 가다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50 이하 가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했던 것은 50.0 내지 50.2 정도가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했었는데 물론 네. 조금 아래 가능성은 우리가 열려있다라고 제가 어저께도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정확하게요. 미국 동부 시간을 보면 9시 45분입니다. 9시 45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수치는 47.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50.2가 0.2가 전망치였는데요. 이 부분이 47.8이 나온 겁니다. 47.8은 언제 이후 최저냐면 2009년 7월이니까 얼추 1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지표가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확 밀린 거죠? 맞습니다. 딱 9시 45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겠는데 좀 나눠서 보면 수요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신규 주문도 줄어들었고 소재, 재고, 수출, 수입 이 모든 것들이 기준선 이하로 가면서 이 전체적인 나오는 PMI가 50 이하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어떤 IB나 리서치 기관에서의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에서는 글로벌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는 물론이고 미국도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도이치방크에서는 경기 둔화의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더 이상 우려감이 아니라 현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PMI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는 4월의 4분기 첫날에 이렇게 안 좋게 출발하니 트럼프 대통령 그분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공격을 어디로 했습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했는데요. 제가 나름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도 높고요. 달러는 지금 강한 흐름입니다. 달러는 아시다시피 2년 내 최고순 오늘도 갔다가 약간 내렸지만 달러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조업, 여기서 우리라는 건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과 연준이 스스로들의 최대의 적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마리를 못 찾고 있고 한마디로 나중에 표현을 보면 약간 거친 표현이 되겠는데 일을 하나도 못한다는 겁니다. 일을 서투르게 하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아시다시피 기존에 그 TV 쇼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유행한 말이 You are fired인데요. 이 말이 나오면 항상 fired가 나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인데요. 네. 아무것도 못하는 뭐 서투른 애들이 나와서 이걸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fired다. 필요하다는데 그 말은 차마 안 들어간 거 되겠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네.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이제 미국의 FOMC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 게 2번의 기회가 남아있나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놔도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10월 30일 날 이제 이번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패드워치의 표를 보여드린 게 아주 더 쉽게 이해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번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39.6%였는데요. 오늘 바로 이 수치가 64.7%로 2배까지 튀어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하게 나오는 것이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어저께는 이 부분이 약했고 오른쪽이 훨씬 높았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돌변했다. 예,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10년물 금리의 오늘 하루의 추이를 보여드리면 뭐 최근 일주일인데 오늘까지 같이 보더라면 아주 극명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오늘 1.633%로 일단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보시면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동부 시간 9시 45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소식도 하나씩 점검을 네, 해주세요. 특징주 우리가 보시면 눈여겨볼 이제 물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 이제 거의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오늘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끄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후춧가루라든가 각종 향신료의 맥코믹이라는 브랜드가 네, 있습니다. 알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맥코믹이 사상 세계 최대의 그 향신료 관련 기업인데요. 오늘 주가가 한마디로 또 한 번 깜짝 실적이 나면서 6% 올라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국도 그렇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얼타 뷰티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화장품 양판점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 나서 아주 안 좋게 나오면서 실망스러운 나면서 주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빠른 속도로 좀 회복을 하고 있고 오늘 내부 경영진이 주식을 좀 산 것이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늘 좀 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JP모건에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기존에 6% 정도 전망했는데요. 5% 내렸다는 거.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최대 관심을 끌었던 IPO는 역시 우버였는데요. 우버가 계속 내리면서 오늘 $30 이하까지 가면서 네. 연중 최저이자 뭐 상장 이후 최저 수준까지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참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참 기대를 많이 걸고 지켜봤던 기업이었는데요. 네. 이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네요. 최근에 미국 증권업계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이슈가 수수료 무료 전쟁이라는 이 키워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되면 결국 이 관련 뭐 금융사들의 이 살을 깎아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요. 인터랙티브 브로커라는 곳에서 새롭게 이제 계좌를 만드는 사람들에 인해서 무제한 무료 수수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앱으로만 해갖고 하는 주식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빈훗이라는 것이 한 3년 전에 나와서 엄청 인기를 끌고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 로빈훗이라는 앱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인데요. 이제 증권사들이 여기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찰스 수왑하면 이트레이드 그리고 TD 어메리트레이드와 함께 미국에서 대표적인 저비용 어떤 소위 그런 증권사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소위 인터넷 붐을 트면서 이제 많이 회사가 커진 규모인데요. 1990년대 말 하더라도 건당 수수료가 대충 미국 업계에서 건당 $80였는데요. 이게 최근에 보면 건당 좀 낮은 쪽에 보면 건당 그러니까 $100만 매매를 하건 뭐 $10를 매매하건 간에 건당으로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퍼센트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것은 전 세계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건당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멀었다고 보는데요. 여하튼 미국의 건당 $4.99 정도 일반적인 싼 증권사였고 물론 찰스 수왑도 그랬었는데요. 오늘 이걸 무료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야 그럼 증권회사는 뭐 먹고 사냐 그러는데요. 이 찰스 수왑만 하더라도 증권거래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죠. 다만 최소한 그거라도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제살 깎기 성격이 있는데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찰스 수왑이 오늘 9.7%가 급락을 했고요. TD 어메리트레이드는 오늘 무려 25.3%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료로 안 갔다는 얘기죠. 이제 곧 선언할 가능성이 크겠죠. 20년 내에 최악의 오늘 하루 25% 떨어진 게 20년 만에 최대로 네, 떨어졌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트레이드는 오늘 16.4% 떨어지다 보니 최근 3년 동안의 증권업종과 S&P 500 전체를 한꺼번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 동안 S&P 500은 35.7% 올라갔고요. 오늘까지 찰스 수왑은 19.6%가 여전히 살아있지만 말씀 보시다시피 지수 대비 형편없는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네요. 것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잘 나가는 TD 어메리트레이드는 오늘자로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마이너스 0.7% 떨어졌는데요. 네, 네. 문제는 국내 증권사도 언젠가는 겪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그러네요. 없겠네요.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도 어떻게 변화할지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가운데서요. 우리 시장의 종목과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2위자 엊그저께 다시 전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회복한 것이 많은 분들 아시는 애플이 되겠습니다. 월가 의견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180 수준에서 $160 수준 하는 거에 비해서 어저께 바로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팀쿡은 생각보다 아이폰 11이 지금 초반이 아주 좋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핫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반응이 좋은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중국에서는 첫날 판매분이 다 소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아시다시피 아이폰 11 기본형 가격 $50 내린 것이 히트를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신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11월부터 시작될 애플 TV 플러스에 12개월 구독권을 주거든요. 이제 그것이 히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에버커 같은 증권사는 $245 목표 주가를 재확인하면서 매수 의견 제시한 반면에 로젠블렛은 오늘도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150. 여전히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건 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내년도 5G 폰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전망이 약간 엇갈리고 있고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올해의 부진을 얘기하는 거고 좋게 보는 사람은 내년 이후를 좋게 보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을 말씀 주시는 거 보니 국내 삼성전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2위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상 최고가에 불과 $10. 올해 들어선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인데요. 당연히 삼성전자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최대 글로벌 IT 쪽의 화두는 5G거든요. 5G는 어찌됐건 비메모리가 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통신 네트워크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축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는 거죠. 한국 주식 투자를 뭐 안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으나 네. 주식 투자 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 주식이자 저는 유일하게 만약 한 주식을 딱 선택하라면 누가 뭐라도 삼성전자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래전부터 늘 주장하시던 그 바죠. 삼성전자, 애플, 특징주 크로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은 앞으로도 늘 긍정적인 뷰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도 궁금해지네요. 뉴욕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